안녕하세요.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. 영차 케미칼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야 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줬네요. 공모주도 불안한 건 손을 안 대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습니다. 네, 어제 미국 증시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나스닥이 2%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물가 정점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승 전환,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고 또 베이지북을 통해서 소비 지출 감소와 생산활동 위축을 언급하자 재차 하락,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. 당분간 변동성은 안고 가야 될 것으로 보이니까 여전히 공모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. 자,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친구 HPSP의 상장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내일 상장합니다. 공모가는 25,000원, NH투자증권에서 배정받았습니다. 최종 배정 내역을 보시면 우리 사주 미달 없었고요. 기관 투자자 미납 내역 없습니다. 저는 이 HPSP의 우리 사주 조합 미달이 없는 것에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.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1억 원이 넘는 수준이었거든요. 총 배정 수량이 36만 6천 주고 공모가가 2만 5천 원이니까 총 배정 금액이 약 92억 원이거든요. 근데 투자 설명서상에 기재된 직원 수는 71명이었고요. 그러면 단순히 나눠서 계산을 했을 때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. 네, 그럼에도 미달이 없었다는 부분. 우리 사주는 배정을 받으면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인수로 묶이잖아요. 그럼에도 이렇게 100% 참여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원들이 장기 전망을 좋게 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.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. 네, 넘어가서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보시죠. 수요 예측 때 42.55%나 기록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기는 했어요. 그래도 저는 최종 한 60% 정도를 잡아주려나 생각을 했는데 80.76%, 네, 80%를 넘어갑니다. 이건 정말 드물어요. 게다가 6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. 그 다음 3개월. 즉,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도 거의 다 장기로 묶인다는 점에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넘어가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한 최종 유통 가능 물량 확인하시죠. 기존에도 유통 물량에 강점이 있는 종목이었습니다. 유통 물량 16.19%에 기존 주주 비율 2.85%였거든요. 근데 최종적으로 8.49%까지 감소하면서 한 자릿수대를 기록하게 됐네요. 이거는 뭐 대형 IPO에서나 보이는 수치인 거죠.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이 799억 원대였는데 419억 원까지 감소합니다. 500 초반대만 돼도 좀 괜찮겠다 했는데 400억 원 초반대까지 내려간 거예요.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 담긴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보면 일반 청약자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. 기관 투자자 물량의 대부분이 의무보유 확약으로 묶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. 그 다음 기존 주주 비율이 33.63% 되겠고요. 그 다음이 기관 투자자들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이에요. 일반 청약자들. 대동단결 필요한 종목이 되겠죠? 일반 청약자들이 장전 동시효과에 어떻게 나오느냐, 거기에 시초가가 달렸습니다. 여러분 신중하게 매매하세요, 제발. 자, 정리하면 최종 확약 비율 80.76%, 유통 가능 물량 8.49%, 기존 주주 비율 2.85%, 네, HPSP의 기존 주주는 대부분 개인들입니다. 유통 가능 금액은 419억 원. 예전 같으면 따상 각오도 남을 조건이에요. 상장일에 마음 편하게 호가창을 구경했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영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회사는 세계 최초, 유일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이었고요.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매우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혜가 전망이 됐습니다. 파운드리에서 메모리 그리고 CIS 쪽으로도 영역이 확대되는 중이었고요. 충분히 좀 매력있는 기업이라 공모주로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도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기대 수익률 한번 잡아볼까요?
우선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60% 이상이었던 종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. 4x4부터 해서 맥스트까지, 그 이전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맥스트까지만 보겠습니다. 확약 비율 80% 이상이 꽤 보이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. 그리고 최종 유통 물량은 HPSP가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낮고요. 기존 주주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죠. 유통 가능 금액은 400억 원대라면 이 또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조건이고요. 아무튼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따상을 기록했었고 원준을 제외하면 전부 다 100%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원준은 아스플로와 상장일이 겹쳤다고 했죠. 그래서 성과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고요. 네, 그래서 아무튼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서 보면 충분히 따 이상을 노려볼 수 있겠다. 2배 이상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근데 지금과 그때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건 고려하셔야겠고요. 자, 다음. 유통 시총이 400억 원대이면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쁘지 않았던 최근 종목들을 보겠습니다. 가온칩스, 풍원정밀, 스코넥, RBW 정도가 있는데요. 스코넥과 RBW는 따상, 가온칩스는 고가 기준으로 118%, 풍원정밀은 64%를 기록했습니다. 이들 종목들과 비교해서 봐도 확약 비율, 유통 물량, 기존 주주 비율 어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어요. HPSP가 가장 조건이 좋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100% 이상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자,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영창케미칼을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하기에는 현재 공모주에 대한 투심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론적인 주가 계산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. HPSP의 2022년 예상 순이익에 비교 기업의 평균 펄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비교 기업의 펄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네, 2022년 예상 순이익은 흥국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592억 원을 적용했습니다. 평균 퍼 13.95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8,258억 원 계산했고요.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41,815원을 도출했습니다. 자, 공모가 25,000원 대비해서 67% 정도 플러스 수준이에요. 그래서 저는 상장일의 목표치를 70%에서 100%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. 조건들이 워낙 좋으니까 시초가 100%로 출발한다면 목표치는 더 높일 수가 있겠고요. 자,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동단결이 오랜만에 좀 필요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종목에서나마 확실히 수익을 내줘야 덜 우울하잖아요, 우리가. 장전 동시효과의 매도 수량이 별로 없다면 시초가부터 좋은 가격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, 충분히. 시초가가 100%로 출발한다면 장시작 후에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. 그래서 여러분, 동시효과 초반부터 낮은 가격에 집어 던지는 일 최대한 없었으면 합니다. 조건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저는 시초가가 공모가의 50% 이상에만 형성을 해준다면 정규장에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. 시초가에 팔지 않고. 왜냐면 시초가 50% 이상이었던 종목들의 사례를 볼 때 그게 낫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. 자, 시초가 100%로 출발한 종목들 너무 많아서 다 적지는 못했어요. 그냥 최근 종목들만 적어놨습니다. 보면 100% 출발 시 따상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거의 대부분이 장시작 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자, 이번에는 100%에는 못 미쳤지만 50% 이상으로 출발한 가온칩스, 오토엔, 엔캠, 원준 등 보시면 장시작 후 더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50% 이상으로만 출발을 한다면 좀 더 지켜봐야겠다 싶어요. 기대치를 100%로 잡기에 충분한 조건이기는 하니까요. 네, 여기까지 HPSP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.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상장일에 잘 대응하시고 이번만큼은 정말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HPSP의 성과마저 부진하다면 저도 당분간 휴식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. 안녕, 감사합니다.